안녕하세요. 저는 프리드리 니체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조용히 이야기 하나를 건네려 합니다. 잠시 편안히 앉으세요.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하루가 어떠셨나요? 아침에 일어나실 때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셨나요? 거울을 보며 낯선 얼굴을 마주하진 않으셨나요? 누군가와 이야기하다가 문득 서운한 마음이 올라오진 않으셨나요? 괜찮습니다. 그건 당연한 일입니다. 요즘 마음이 자주 무거워지지는 않으신가요? 예전엔 그냥 넘어갔던 일들이 이젠 가슴에 오래 남습니다. 누군가의 무심한 말 한마디가 밤새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약해졌을까?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시죠? 젊었을 땐 아무렇지 않았던 일들이 이젠 왜 이렇게 마음에 걸리는 걸까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야. 원래 그렇게 되는 거야. 하지만 저는 그 말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 그건 단순히 시간이 쌓이는 일이 아닙니다. 그건 삶이 무게를 가지게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많은 것을 겪으셨습니다. 사랑했던 사람들, 잃어버린 기회들, 후회되는 선택들, 그리고 아직도 마음 한편에 남아있는 아픔들. 그 모든 것이 여러분 안에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무거운 겁니다. 약해진 게 아닙니다. 무거워진 겁니다. 그 무게를 지고 살아가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저는 압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께 위로를 전하려는 게 아닙니다. 괜찮아요. 같은 말을 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대신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나이가 든다는 건, 마음이 변한다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요. 천천히 가겠습니다. 서두르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의 속도에 맞춰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언제부터 마음이 약해졌다고 느끼셨나요? 어느 순간이었나요? 누군가는 퇴직하고 나서, 누군가는 아이들이 독립한 후, 또 누군가는 건강이 안 좋아지면서부터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맞습니다. 마음이 약해지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몸입니다. 몸이 변하면 마음도 변합니다. 이건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이 아픕니다.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찹니다. 밤에 잠이 잘 오지 않습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 우리는 서서히 깨닫습니다. 아, 나는 이제 예전의 나가 아니구나. 그 깨달음은 슬픕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마음속에선 젊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여전히 뛰고 싶어 합니다. 여행을 가고 싶어 합니다. 무언가를 새로 시작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이 간극이 우리를 약하게 만듭니다. 저는 이것을 힘의 감소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오해하지 마세요. 여기서 말하는 힘이란 근육이나 체력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삶을 밀고 나가는 에너지, 세상과 맞서는 용기,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몸이 약해지면 그 힘도 함께 약해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다른 데 있습니다. 우리가 그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 그게 진짜 문제입니다. 우리는 계속 과거의 자신과 비교합니다. 예전엔 이것도 할 수 있었는데, 그땐 이렇게 빨리 지치지 않았는데, 이 비교가 우리를 더 약하게 만듭니다. 두 번째 이유는 역할입니다. 인생의 대부분을 우리는 누군가의 무언가로 살아왔습니다. 누군가의 아버지, 누군가의 어머니, 누군가의 직장 동료, 누군가의 상사. 그 역할들이 우리를 정의했습니다. 그 역할들이 우리에게 목적을 주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이유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그 역할들이 하나씩 사라집니다. 퇴직을 하고 자식들이 떠나고 친구들이 세상을 떠나고 그러면 우리는 묻습니다. 이제 나는 누구지?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공허함을 느낍니다. 역할이 사라지면 존재의 이유도 흔들립니다. 그래서 마음이 약해집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부끄러워할 일이 아닙니다. 누구나 겪는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사실을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정하기 두렵기 때문입니다. 내가 더 이상 쓸모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너무 무섭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감정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점점 더 많은 것을 느낍니다. 젊었을 땐 그냥 지나쳤던 것들이 이젠 가슴에 와 닿습니다. 뉴스를 보다가 눈물이 납니다. 옛날 노래를 듣다가 울컥합니다. 손자의 웃음소리에 가슴이 뭉클합니다. 이건 약해진 게 아닙니다. 더 깊어진 겁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이것을 약함으로 봅니다. 왜 그렇게 감정적이세요? 너무 예민하신 거 아니에요? 이런 말들을 듣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스스로를 의심합니다. 정말 내가 너무 약해진 걸까? 아닙니다. 여러분은 약해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더 많이 느끼게 된 것뿐입니다. 더 많이 이해하게 된 것뿐입니다. 그건 삶이 쌓였기 때문입니다. 경험이 깊어졌기 때문입니다. 젊은 사람은 표면을 봅니다. 나이 든 사람은 깊이를 봅니다. 그래서 더 아픕니다. 그래서 더 슬픕니다. 하지만 그래서 더 인간적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마음이 약해졌다고 느낄 때, 그건 당신이 더 많이 느끼고 있다는 뜻입니다. 더 깊이 이해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건 약함이 아니라 깊이입니다. 밤에 잠이 오지 않을 때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대답하실 겁니다. 과거 생각을 합니다. 후회되는 일들을 떠올립니다. 그렇죠. 그때 그 일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때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밤마다 반복됩니다. 후회는 참 이상한 감정입니다. 과거를 바꿀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계속 과거로 돌아갑니다. 다시 그 순간을 살아봅니다. 다르게 행동하는 자신을 상상합니다. 하지만 아침이 되면 모든 건 그대로입니다.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저 마음만 더 무거워졌을 뿐입니다. 후회가 쌓이면 삶은 점점 좁아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새로운 시도를 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또 후회할 텐데. 어차피 또 실수할 텐데. 그렇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후회는 우리를 과거에 가둡니다. 현재를 살지 못하게 만듭니다. 미래를 꿈꾸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삶이 좁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한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 모든 순간이 영원히 반복된다면, 내가 지금 선택한 이 순간이 영원히, 무한히 다시 반복된다면, 이걸 영원회귀라고 불렀습니다. 사람들은 이 개념을 무섭게 받아들입니다. 똑같은 고통을 영원히 반복한다고, 똑같은 실수를 영원히 되풀이한다고. 하지만 저는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만약 이 순간이 영원히 반복된다면 우리는 이 순간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후회하며 살아야 할까요? 아니면 받아들이며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께 묻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과거가 그 모든 선택과 실수가 영원히 반복된다면 여러분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처음엔 어려울 겁니다.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그 순간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여러분도 없었을 겁니다. 그 실수들이 없었다면 여러분은 지금 알고 있는 것들을 알지 못했을 겁니다. 그 아픔들이 없었다면 여러분은 지금처럼 깊은 사람이 되지 못했을 겁니다. 과거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과거를 다시 해석할 수는 있습니다. 그때 내가 한 선택은 틀렸다. 이렇게 생각하는 대신 그때 내가 한 선택은 그때의 나로선 최선이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때 내가 알았더라면 다르게 했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대신 그때의 나는 그것밖에 몰랐고 그래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건 변명이 아닙니다. 정당화도 아닙니다. 이건 수용입니다. 과거의 나를 이해하는 일입니다. 과거의 나를 용서하는 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내가 한 일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아팠어요. 내 선택 때문에 누군가가 상처받았어요.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란 말입니까? 저도 압니다. 그 무게를 압니다. 다른 사람에게 준 상처, 그건 쉽게 잊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평생 그 죄책감을 지고 가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이 상처받은 사람을 위한 일일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여러분이 후회 속에서 살면 여러분은 지금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온전히 있어주지 못합니다. 과거에 갇힌 사람은 현재를 살 수 없습니다. 과거를 수용한다는 것, 그건 과거를 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과거를 없었던 일로 만든다는 뜻도 아닙니다. 과거와 함께 살아가되 과거에 지배당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후회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완전히 없앨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후회의 삶을 빼앗기지는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밤 잠들기 전 한 가지만 해보시겠습니까? 과거의 한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가장 후회되는 그 순간을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때의 나는 그것밖에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그때와 다르다. 나는 그 순간으로부터 배웠다. 그래서 나는 지금 여기 있다. 이 문장들을 천천히 소리내어 말해보세요. 처음엔 공허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반복하다 보면 조금씩 마음이 가벼워질 겁니다. 후회는 과거를 붙잡습니다. 수용은 미래를 엽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요즘 누군가와 자신을 비교하신 적 있으신가요? 친구의 자식과 내 자식을 비교하거나 누군가의 집과 내 집을 비교하거나 누군가의 건강과 내 건강을 비교하거나 그런 적 있으시죠? 비교는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평생 우리를 괴롭힙니다. 젊었을 땐 성적을 비교했습니다. 직장에선 직급을 비교했습니다. 중년엔 재산을 비교했습니다. 그리고 나이 들어선 자식을 비교합니다. 건강을 비교합니다. 심지어 죽음의 순간도 비교할 겁니다. 저 사람은 편안히 갔는데 나는 왜 이렇게 고통스러울까? 비교는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비교가 우리에게 주는 건 무엇입니까? 행복입니까? 평온함입니까? 아닙니다. 비교는 우리에게 불만을 줍니다. 열등감을 줍니다. 때로는 우월감을 주기도 하지만 그 우월감조차 오래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더 나은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엔 두 가지 도덕이 있다고요. 하나는 주인의 도덕이고 다른 하나는 노예의 도덕입니다. 주인의 도덕은 자기 자신에게서 시작합니다.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나는 무엇이 좋은가? 나는 어떻게 살고 싶은가? 이런 질문들에서 출발합니다. 반면 노예의 도덕은 타인에게서 시작합니다. 저 사람은 무엇을 가졌는가? 저 사람보다
나는 어떤가? 저 사람만큼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질문들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자신의 기준으로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타인의 기준으로 살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반문하실 겁니다. 하지만 사회에서 살려면 어느 정도 비교는 필요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완전히 비교 없이 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비교를 기준으로 삼을 때입니다. 비교가 우리 삶의 척도가 될 때입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을 살지 못합니다. 나이가 들면 비교는 더 잔인해집니다. 왜냐하면 이미 결과가 어느 정도 정해졌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땐 아직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될 수 있어. 그런 희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그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이제 늦었어. 나는 저렇게 될 수 없어.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교는 더 아픕니다. 더 절망적입니다. 특히 자식과 관련된 비교는 더 그렇습니다. 옆집 아들은 의사인데, 친구 딸은 대기업에 다니는데, 우리 아이는 이런 생각이 들 때 우리는 스스로를 책망합니다. 내가 부모로서 부족했나? 내가 뭘 잘못했나? 하지만 여러분 자식의 인생은 자식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자식이 어떤 직업을 가졌든 어떤 배우자를 만났든 그건 자식의 선택이고 자식의 인생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물론 부모로서 마음이 쓰입니다. 걱정이 됩니다. 더 나은 삶을 살았으면 하는 마음도 듭니다. 그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것과 비교는 다릅니다. 비교는 사랑이 아닙니다. 비교는 불안입니다. 비교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천하기는 어렵습니다. 바로 질문을 바꾸는 겁니다. 저 사람은 어떤가? 가 아니라 나는 어떤가?를 묻는 겁니다. 저 사람보다 나은가? 가 아니라 어제의 나보다 나은가?를 묻는 겁니다. 남들이 보기에 괜찮은가? 가 아니라 내가 보기에 괜찮은가?를 묻는 겁니다. 이건 쉽지 않습니다. 평생을 비교하며 살아온 습관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의식적으로 연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해보세요. 누군가와 자신을 비교하는 생각이 들 때 잠깐 멈추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비교가 나를 행복하게 만드나? 이 비교가 나를 발전시키나? 대부분의 경우 답은 아니오일 겁니다. 그럼 그 생각을 내려놓으세요. 의식적으로 다른 생각을 하세요. 처음엔 어색할 겁니다. 비교가 계속 돌아올 겁니다. 하지만 계속 연습하다 보면 조금씩 쉬워집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타인의 삶은 타인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두 개를 같은 잣대로 잴 수는 없습니다. 비교는 마음을 늙게 만듭니다. 비교는 기쁨을 빼앗아 갑니다. 비교는 현재를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비교에서 벗어나세요. 그게 진짜 자유입니다. 요즘 혼자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십니까? 하루 중 대부분을 혼자 보내시나요? 아니면 누군가와 함께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난다고 말씀하십니다. 친구들이 줄어들고 만나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그럴 때 외롭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아무도 없습니다. 밥을 먹어도 혼자 먹습니다. TV를 봐도 혼자 봅니다. 이런 날들이 반복되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왜 이렇게 외로운가? 나는 왜 이렇게 혼자인가?
외로움은 고통스럽습니다. 가슴을 짓누릅니다. 숨을 막히게 합니다. 특히 밤이 되면 더 심해집니다. 어둠 속에서 혼자라는 사실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우리 사회는 외로움을 부끄러운 것으로 여깁니다. 외롭다고 말하면 사람들은 불쌍하다는 눈빛을 보냅니다. 친구가 없으나? 가족은 뭐하나? 이런 질문들을 던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로움을 숨깁니다. 괜찮아요. 바빠서 그래요. 혼자 있는 게 편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론 외로움에 짓눌려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외로움과 고독은 다릅니다. 외로움은 누군가와 함께 있고 싶은데 함께 있지 못할 때 느끼는 감정입니다. 고독은 혼자 있는 시간을 선택하고 그 시간을 온전히 자신과 함께 보내는 상태입니다. 외로움은 결핍입니다. 고독은 충만함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혼자 있으면 그냥 외로운데 그게 무슨 고독입니까? 맞습니다. 처음엔 모두 외로움으로 느껴집니다. 하지만 천천히 그 시간과 친해지다 보면 다르게 느껴집니다. 고독이란 자기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입니다.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내 안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입니다. 평생을 우리는 바쁘게 살았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무언가를 위해 계속 달려왔습니다. 잠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나 자신은 모릅니다.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가?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런 질문에 답하지 못합니다. 고독의 시간은 이 질문들에 답하는 시간입니다. 처음엔 어렵습니다. 자기 자신과 마주하는 게 생각보다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안에 많은 것을 숨겨뒀기 때문입니다. 인정하기 싫은 감정들, 마주하기 싫은 기억들, 그런 것들이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독을 피합니다. TV를 켭니다. 전화를 겁니다. 무언가로 시간을 채웁니다. 하지만 계속 피할 수는 없습니다. 언젠가는 마주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요. 고독을 견디는 사람, 그 사람은 강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을 알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과 평화롭기 때문입니다. 혼자 있어도 괜찮은 사람, 그 사람은 누구와 함께 있어도 괜찮습니다. 반대로 혼자 있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은 누구와 함께 있어도 외롭습니다. 여러분께 한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오늘 30분만 시간을 내보세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TV도 끄고 핸드폰도 내려놓고 그냥 앉아 계세요. 창밖을 보거나 눈을 감거나 그냥 숨만 쉬세요. 처음엔 불편할 겁니다. 뭔가 해야 할 것 같을 겁니다. 하지만 참으세요. 그냥 있으세요. 그러다 보면 조금씩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생각들이 떠오르고 또 사라집니다. 그냥 지켜보세요. 붙잡지 마세요. 이게 고독입니다. 자기 자신과 함께 있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쌓이면 외로움이 조금씩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혼자 있어도 괜찮다는 걸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려운 시간이 아니라 소중한 시간이 된다는 걸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외로움은 패배가 아닙니다. 외로움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외로움에 머물 필요는 없습니다. 고독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고독은 품격입니다.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딜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진정으로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강하게 사세요. 힘내세요. 참으세요. 이런 말 많이 들으셨죠? 평생 들어온 말일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평생 참으며 살아오셨을 겁니다. 화가 나도 참았습니다. 슬퍼도 참았습니다. 억울해도 참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어른의 도리라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게 강한 사람이 하는 일이라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참는 것이 정말 강한 것일까요?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정말 힘이 있는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참는다는 것은 감정을 없애는 게 아닙니다. 감정을 안으로 밀어넣는 것뿐입니다.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막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감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안에서 썩어갑니다. 점점 커집니다. 언젠가 터집니다. 많은 분들이 평생을 참고 살다가 어느 순간 폭발합니다. 작은 일에도 화를 냅니다. 사소한 일에도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책망합니다. 왜 나는 이렇게 약한가? 왜 나는 이것도 참지 못하는가? 하지만 그건 약해서가 아닙니다. 그건 너무 오래 참았기 때문입니다. 너무 많이 억눌렀기 때문입니다. 강하다는 것. 그건 감정을 느끼지 않는 게 아닙니다. 감정을 잘 다루는 겁니다. 화가 나면 화가 난다는 걸 인정합니다. 슬프면 슬프다는 걸 인정합니다. 두려우면 두렵다는 걸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감정과 함께 있습니다. 피하지 않고, 억누르지 않고, 그냥 느낍니다. 지금 나는 화가 났구나. 지금 나는 슬프구나. 지금 나는 두렵구나. 이렇게 인정하는 것. 그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그 감정을 표현하는 겁니다. 하지만 조심스럽게, 건강하게 표현하는 겁니다. 화가 났다고 해서 누군가에게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닙니다. 슬프다고 해서 하루 종일 울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감정을 인정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나는 지금 화가 났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슬퍼요. 그냥 조금 울고 싶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강함입니다. 자기 감정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건강하게 표현하는 것. 그게 진짜 강함입니다. 많은 분들이, 특히 나이 든 분들이 감정 표현을 어려워하십니다. 왜냐하면 평생을 참으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감정을 표현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답답합니다. 가슴이 막힙니다. 말하고 싶은 게 많은데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릅니다. 괜찮습니다. 천천히 배우면 됩니다. 늦은 게 아닙니다. 지금 시작하면 됩니다. 간단한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오늘 하루 어땠는지 누군가에게 말해보세요. 오늘 좀 힘들었어요. 오늘 좀 외로웠어요. 오늘 좀 화가 났어요. 이런 짧은 문장으로 시작하세요. 처음엔 어색할 겁니다. 부끄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점점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감정을 표현하고 나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억눌렀던 것들이 풀립니다. 이게 치유입니다. 반대로 계속 참기만 하면 몸이 아파집니다. 마음이 아프면 몸도 아픕니다. 두통, 소화불량, 불면증. 이런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이건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더 이상 참지 마세요. 감정을 표현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강하다는 것은 감정이 없는 게 아닙니다. 강하다는 것은 감정을 잘 다루는 겁니다. 분노를 느낄 수 있지만
분노에 지배당하지 않는 것. 슬픔을 느낄 수 있지만 슬픔에 빠져 허우적대지 않는 것. 두려움을 느낄 수 있지만 두려움 때문에 멈추지 않는 것. 이게 강함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감정은 더 깊어집니다. 더 강렬해집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이것을 숨기지 마세요. 오히려 이것을 인정하세요. 나는 지금 이렇게 느끼고 있다. 이렇게 인정하는 것. 그게 용기입니다. 그게 힘입니다. 참지 마세요. 억누르지 마세요. 대신 느끼세요. 인정하세요. 표현하세요. 그게 진짜 강함입니다. 여러분,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될까요? 10년, 20년, 30년.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앞보다 뒤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미 살아온 시간이 앞으로 살아갈 시간보다 많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불안해집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아직 하지 못한 게 너무 많은데 이제 너무 늦은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몰려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두릅니다. 뭔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뭔가 증명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 그래야 할까요? 정말 아직도 무언가를 증명해야 할까요?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살아오셨습니다. 일하고, 사랑하고, 아이를 키우고, 실패하고, 다시 일어서고, 그렇게 살아오셨습니다. 이미 충분합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사회는 계속 요구합니다. 더 해야 한다. 더 이루어야 한다. 더 성공해야 한다. 이런 메시지를 끊임없이 던집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야 할까요? 언제까지 무언가를 이루어야 할까요? 죽는 순간까지? 아닙니다. 어느 순간 우리는 멈춰야 합니다. 더 이상 이루려 하지 않고 그냥 존재해야 합니다. 이미 이룬 것들을 인정하고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말해야 합니다. 나는 이미 충분하다. 이 문장을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평생을 아직 부족하다는 말을 들으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좀 더 노력해라. 이것만으론 안 돼. 다른 사람들을 봐라. 이런 말들을 들으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충분하다고 말하는 법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배워야 합니다. 스스로를 인정하는 법을요. 여러분이 살아온 삶을 돌아보세요.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겪으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이겨내셨습니까? 그 모든 것이 여러분의 가치입니다. 그 모든 것이 여러분이 이룬 것입니다. 비록 큰 성공은 아니었을지라도, 비록 남들이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그것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짜고, 그렇게 살아야 할까요? 그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남은 인생은 목표를 이루기 위한 시간이 아닙니다. 남은 인생은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를 온전히 느끼는 시간입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올 때 그것을 느끼는 시간입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실 때 그 온기를 느끼는 시간입니다. 손자의 웃음소리를 들을 때 그 기쁨을 느끼는 시간입니다. 이런 작은 순간들, 이게 삶입니다. 이게 남은 인생입니다. 우리는 항상 큰 것을 바랍니다. 큰 성공,
큰 행복, 큰 의미. 하지만 삶은 작은 것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작은 기쁨들, 작은 만족들, 작은 평화들. 이것들이 모여서 삶이 됩니다. 남은 인생에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더 많이 이루는 것? 아닙니다. 더 깊이 느끼는 것입니다. 더 온전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더 진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묻습니다. 오늘 하루 진심으로 웃으신 적이 있나요? 오늘 하루 깊이 숨을 쉬신 적이 있나요? 오늘 하루 살아있다는 걸 느끼신 적이 있나요? 이것들이 중요합니다. 이것들이 삶입니다. 잘 살았다는 기준을 바꾸세요. 얼마나 많이 이루었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깊이 살았는가로 바꾸세요. 얼마나 성공했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진심이었는가로 바꾸세요. 그렇게 보면 여러분은 이미 잘 살아오셨습니다. 이미 충분히 살아오셨습니다. 남은 인생은 증명의 시간이 아닙니다. 향유의 시간입니다. 그동안 이루어 놓은 것들을, 그동안 쌓아온 지혜를, 그동안 맺어온 관계들을 온전히 누리는 시간입니다. 서두르지 마세요. 조급해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 여기,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합니다. 해가 저물어 갑니다. 하루가 끝나갑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셨나요? 바쁘게 보내셨나요? 아니면 조용히 보내셨나요? 어떤 하루였든 그 하루는 여러분의 것입니다. 소중한 하루였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음이 약해지는 것에 대해, 후회에 대해, 비교에 대해, 외로움에 대해, 강함에 대해, 그리고 남은 인생에 대해. 하지만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지금의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잃습니다. 젊음을 잃고, 건강을 잃고,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많은 것을 얻습니다. 지혜를 얻고, 깊이를 얻고, 이해를 얻습니다. 젊었을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이제는 보입니다. 젊었을 때는 느끼지 못하던 것들이 이제는 느껴집니다. 이것이 나이 들매의 선물입니다. 마음이 약해졌다고 느낄 때, 그건 사실 마음이 더 열린 것입니다. 더 많이 느끼게 된 것입니다. 더 깊이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약함으로 보지 마세요. 이것을 성숙으로 보세요. 이것을 깊이로 보세요. 후회가 밀려올 때 그 후회와 싸우지 마세요. 그냥 인정하세요. 그래, 나는 그때 그렇게 했어. 그리고 지금 후회하고 있어. 하지만 그것이 나야. 그것이 내 인생이야. 이렇게 말하세요. 비교하고 싶을 때 잠시 멈추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비교가 나를 행복하게 만드나? 대부분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럼 그 생각을 놓아주세요. 외로울 때 그 외로움을 견디세요. 피하지 마세요. 그 시간 속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세요. 혼자 있어도 괜찮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감정이 올라올 때 억누르지 마세요. 그냥 느끼세요. 인정하세요. 표현하세요. 그게 강함입니다. 그리고 남은 인생을 살아갈 때 더 이상 증명하려 하지 마세요. 그냥 존재하세요.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세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삶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실수하고, 넘어지고, 후회하고, 다시 일어섭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그게 삶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잘 살아오셨습니다. 이미 충분히 강하십니다. 이미 충분히 가치 있으십니다. 더 이상 스스로를 의심하지 마세요. 더 이상 스스로를 책망하지 마세요. 대신 스스로를 인정하세요. 스스로를 존중하세요. 스스로를 사랑하세요. 오늘 밤 잠들기 전 거울을 보세요. 그리고 거울 속 자신에게 말하세요. 수고했어. 잘 살아왔어. 고마워. 처음엔 어색할 겁니다. 부끄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세요. 매일 밤 그렇게 말하세요. 그러다 보면 조금씩 스스로를 사랑하게 됩니다. 스스로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게 치유입니다. 그게 평화입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 해가 다시 뜰 겁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겁니다. 그 하루를 어제와 똑같이 살 수도 있고 조금 다르게 살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선택을 하시든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소중합니다. 여러분은 가치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마음이 약해졌다고, 그것이 여러분의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여러분을 더 인간답게 만듭니다. 더 아름답게 만듭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위로를 드리려 한 게 아닙니다. 동정을 드리려 한 것도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 곁에 조용히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괜찮아요. 당신은 잘하고 있어요. 당신은 충분해요. 이 말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 편안히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아침 새로운 마음으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매일이 새로운 시작입니다. 매 순간이 선택의 기회입니다. 여러분은 언제든 다르게 살 수 있습니다. 다르게 느낄 수 있습니다. 다르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늦은 게 아닙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천천히 가세요. 서두르지 마세요. 여러분의 속도로, 여러분의 방식으로 살아가세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은 충분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평화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잘 살아가세요. 지금처럼 있는 그대로 아름답게